문재인 대통령 득표 41.4%의 비밀 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연구원 우리 원장님 계시는 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이라는 분 이진봉님 이분의 이야기인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실까요? 우선요 큰 의미를 부여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선 왜냐하면 전제가 민주연구원은 뭐 일반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연구와 보고서를 생산해야 연구원 전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또 동시에 모든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개별 의견이 있고 그렇게 모든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 제일 앞장에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 연구원들은 다 항상 그런 입장에서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의 어떤 연구 역량이 아주 그냥 그때 애기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연구실장까지 된 분인데 비교적 정치 관련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사실은 이것을 가져왔길래 이제 시의성이 있고 아마 빨리 이제 배포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쭉 보고 이러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했냐면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거를 제일 뒷줄에 있었던 걸 제일 앞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고요. 요지는 이번 이제 대선에서 득표한 표를 일종의 세그먼트라고 할까 좀 분석을 해본 거겠죠. 구분을. 그래서 촛불 이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그러니까 소위 친문 중에 줄이고 줄인 가장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표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당 지지층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야권 성향 부동층을 붙이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의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층 내지는 어떤 새누리당으로부터 흔들려 나와서 에이 정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지라고 한 표까지를 합쳐서 그것이 각각 15, 10, 9, 7 이렇게 해서 대략 41%가 나왔다라는 그것을 그 기존의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갖고 해본 것이고 수치에는 뭐 당연히 분석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종의 양파처럼 이렇게 어떤 지지층의 구성을 4분화했달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접근이고 또 종래에 있어 왔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본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함의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점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즉 현재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지지율이 단선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 구성인데 여기에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걸림돌이 강해지고 어디 장벽으로 되고 또는 정치를 만약에 여권이 잘 못했을 때는 그 4층 구성이 한 층씩 한 층씩 빠지면서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개혁적 집권 세력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러한 대선 당시의 4층 구성으로 이루어진 지지층을 어떻게 국정 지지도와 연결시켜서 더 확장시키고 고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의 과제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빠질 수 있는가를 또 분석함과 동시에 어떤 이슈들이 약점인가 왜 기존에 이제 현재의 여권 세력에 있어서 약점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까지 더 나아간다면 이 연구가 이제 단순한 구성 연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지층을 고정 확장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건 중대한 과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50%를 계속 넘어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까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되고 또 통일지향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종래에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진보 보수 중간층에 있어서 진보를 가장 취약 구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보면 이것을 역전시켜야 되고 안정시켜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고정 지지층을 확대할 것인가. 사실 이제 저는
이 연구는 출발점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민주연구원에서도 제기해야 하고 당이나 우리 민주개혁 세력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 점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 봐요. 박근혜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여론조사를 보면 30% 지지율 밑으로 안 빠졌었거든요. 탄핵 전까지만 해도. 그게 고정 지지층인 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냥 지지해주는 그 바탕이 돼야 기본 여론조사를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결론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은 15%쯤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기반 자체는 굉장히 취약한 거네요. 그건 이런 거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대선 전에 예. 그 5년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당이 어떻게 되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문재인 대표의 그러니까 당시 대표의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지해주는 층이 마지노선 15 플러스 알파는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 지지도도 가장 낮게 잡아서 이제 경선 당시에 실제로 후보들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버텨냈다는 것인데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흥미로운 것은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가 당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이 후보들을 견인했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양자를 적절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게 있네요. 그 새누리당 지지했던 부동층이 국민의당 지지 부동층보다 많아요. 이 분석에 의하면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바꾼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를 잘 해버리면 정말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원래. 그럴 수도 예. 있고 이거 진짜 이런 면도 있죠. 현대 정치에서는 어떤 정당에 대한 로열티라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정당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의미의 중간층 내지는 스윙 보우터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을 지지했다 손 치더라도 지지를 바꾸는 그런 층이 또한 존재하거든요. 미국의 공화당 지지층이었다가 민주당을 찍거나 민주당 지지층이었다가 공화당으로 전향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탄핵이라는 국면적 요인과 어찌 보면 큰 틀에서의 국내 정세에서의 단계적인 것까지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이게 포인트가 될 것도 같은데 일정 기간 지나면 국민들에게서 적폐청산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적폐청산 청구서. 네. 저 그거는 못 읽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흥미로운 워딩을 썼네요. 이제 요거는 이제 행사에 참석한 출연자가 한 말인데. 배종찬 네네.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 얘기했는데 거기는 없었구나. 예. 기우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요? 네, 적폐청산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 재벌개혁,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불합리함을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매우 억울하게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의 한 표징이 김상조 위원장이었잖아요. 저는 적폐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청구서가 날라올 일은 그닥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계속 잘하십시오.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미안하지만 이분 종편에 나와서 그닥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누구죠? 누구?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그러니까 본부장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이렇게. 네. 예. 이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이쪽 저쪽에 대해서 다 조금 객관적 연하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제 민주연구원에서도 뭐 100년 정당, 뭐 100일 플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게 오늘 주제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의 연장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원장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한번 주제로 잡아본 거였고. 네. 이거는 그냥 지난 대선에 대한 평면적인 1차적 평가 아닌가 전 싶어요. 100일 정당 그 플랜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좀 초를 잡다가 일단은 제가 발제를 좀 해야 되고요. 기초 발제를 하고 당내에 관심 있는 부분들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거르고 당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신속하게 뭐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것이 토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당원 번개를 해요. 옥상에서 하는 거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또 제가 기왕 하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100년 정당으로서의 어떤 당원 제대로 된 혁신 저는
누누이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철저한 당원 주권론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의 발전과 결합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당대회 때문에 표 한 번 찍는 거 이걸 뛰어넘어서 직접 민주주의 또는 당원의 직접 참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최대 공로자가 사실 당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확대할 방법을 제도화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당원들의 일종의 집단 수기, 집단 토론 이런 실험을 좀 오늘 기왕하는 요 계기에 해보자라고 제기를 해서 아마 그런 전문 어떤 에이전트하고 함께 오늘의 행사를 그냥 단순한 축하 파티 수준이 아니라 집단 토론 실험하고 연계를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령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개혁안을 만들 거고요. 그것이 하여간 7, 8월 하반기까지 되면 한 9월부터 연말까지는 당원 연수를 포함한 대대적인 변화를 하고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일종의 개혁 지킴이 권리당원 100만 운동을 좀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등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도 이제 뭐 준 당원으로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자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 정당 당원이라 그러면 약간 구닥다리로 보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제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당직자의 모친 사항을 갔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바깥에 있다가 전문가예요. 당에 이제 결합을 한 친구인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한테 나 민주당에서 일한다 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쯤부터 그 얘기를 했고 이번 대선 때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야 너 고생한다 수고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니 사실 정당에서 일한다는 게 옛날 같으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이제 그랬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을 사실은 정당을 젊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만들어야 정당 정치가 발전합니다. 유럽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원되는 게 진짜로 떳떳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준 당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우리가 총 몇 명이 이번에 저거 했죠? 경선 참여가? 212만 명. 그 사실은 212만 명이 일종의 준당원으로서 감수를 하고 들어와서 표 행사를 한 거예요. 그 분들이 적어도 일상적으로 당에 관심을 갖고 아 그래 내가 저 민주당에서 후보 뽑는데 관여했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당을 딱 만들어내고 그걸 안정화시키면 그러고 보니까 100만 당원 내지는 200만 당원 그 목표를 충분히 할 수 있네요. 네. 200만 지금은 권리당원. 20만 명 34만 명인가요? 그 수준인데, 권리당원이니까 권리당원이. 현재 있는 선거인단으로 들어온 분들이나 일반 당비를 안 내는 분들을 권리당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번 100년 정당 100일 토론의 최종 목표는 저는 제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제 지론인데 대한민국에는 북한의 노동당과 맞상대할 수 있는 아주 강하고 큰 그런 민주개혁 어떤 연합적 성격의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크게 안 나와서 좀 약간 불만인데 문재인 대통령 개혁을 뒷받침해줄 당원 모집을 지금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거 그 할 얘기하신 겁니다.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플랜의 한 캠페인 부분으로 하시라고. 곧 시작할 겁니다. 어. 이게 전제 완성을 합니다. 지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성하고 왔다는 그 문건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작성에 이제 한 15% 이제 했는데 한 2, 3 이번 주말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만 제대로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 네. 특종인데 지금. 진정하게 당의 토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만 제대로 하시면요 팟캐스트 다운로드수 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갈 때 당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대대적 캠페인을 해가지고 당원 지금 현 최소한 100가 운동 제가 이 100년 정당 100일 플랜을 초를 잡고 난 뒤에 이걸 공식화하기 전에 또는 공식적으로 제기한 후에 가장 상세한 해설 방송을 새날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거기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혁안에 정말 특종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권리당원으로 신청할 때 새날 했습니다라는 거를 제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러면 당비 거예요. 할인해 줍니까? 아니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흥미롭잖아요. 자, 추천인. 당신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보면 신문 구독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네. 당신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저 입당하시게 됐습니까? 네, 새날. 새날을 들었어요. 저는 아니 우리는 뭐 어디 김민서. 네이버를 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친구가 꼬셔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거. 친구 따라 그- 당원 가입. 들뜨셔들 가지고 참 네. 좋으시겠어요. 그런 거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당의 토대를 예. 완전히 왜냐하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거에 항상 소위 당원 주권론과 국민 주권론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모바일 투표 갖고서 뭐 이게 옳으냐 그냥 시비를 걸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온라인 입당이 되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됐고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때 문재인 대표실에 그 온라인 입당에 관여했던 분들은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당사에. 그게 예를 들어 뭐 최재성, 최민희, 김태년 다 그런 역할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고요. 대한민국 정당사에. 획을 그었기 때문에 당의 토대가 변했고 그것이 이번 대선 승리의 기초가 된 건데 그리고 팟캐스트들도 그렇고 이것을 실질적인 우리 역량으로 해보내 아주 대폭으로 완전히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진짜 그 준비를 해서 그 승부가 어디서 나느냐. 저는 지방선거에서 본 승부가 난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정권 교체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럼요. 우리는 50%한 겁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이 진짜 1차 정권 교체 언제 일단 나 끝나느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 개혁적 집권 세력이 안정적으로 개혁을 하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바닥은 내년 지방선거에 그렇죠. 승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추미애 당대표 그래서 중요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결국 여당 의식보다는 도전자 의식을 계속 버리지 말고 중간자적 위치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큰 얼개만 바뀌었죠. 뭐 속 내용물은 아직도 그러면은 야당이죠. 푸나님 네? 야당 여당에서 요당으로 한번 요당. 아니, 제가 아까 요당 그랬잖아. 그런 식인 아 거예요. 그러셨어요? 내가 요당. 처음에 요당이라 그랬어요. 아 그냥 뭐가 통하는군요. 그냥 유당으로 하시죠. 그러면 똑같이 뭐 유당, 요당은 또 뭐야? 발음. 알겠어요. 요당. 저는 속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물 들어올 때 지금 노를 안 잡고 있어가지고 노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다 노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준비해서 전체 플랜으로 제기해야 아까 되기 얘기하신 때문에. 오늘 오후 5시 7시인데 참가하겠다고 3,000원인데요. 그 참가비가 너무 적다. 그걸로 뭐해? 700명이 참가를 신청했어요. 옥상이 다 올라가요? 4층 강당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7시에는 국회 운동장에서 합니다. 아 예. 그렇구나. 가고 싶네. 그 보세요. 7시 행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그거는 연구원에서 그 프로젝트를 좀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서요? 저희 패널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당원이에요. 저번에 그 온라인 가입할 때 대부분 가입하셨는데 우리도 가입하자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가입을 안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립하려고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로 요당 하려고 외부 요당. 인사로 영입되시려고요? 아니 요당. 그러니까 어떤 감정상의 말도 안 되는 정립성에 대한 강박관념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원 가입 클릭도 한번 해봤다니까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브랜드가 막 잘 나갈 때 당원들이 한 100만 명, 200만 명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개혁 드라이브에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건 단단한 기반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4기, 5기, 6기, 7기, 8기가 연속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함의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점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즉 현재의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지지율이 단선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 구성인데 여기에 여소야대라는 정치 상황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걸림돌이 강해지고 어디 장벽으로 되고 또는 정치를 만약에 여권이 잘 못했을 때는 그 4층 구성이 한 층씩 한 층씩 빠지면서 이렇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개혁적 집권 세력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대선 당시의 4층 구성으로 이루어진 지지. 문재인 대통령 득표 41.4%의 비밀 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연구원 우리 원장님 계시는 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실장이라는 분 이진봉님 이분의 이야기인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실까요? 우선요 큰 의미를 부여하실 일은 아니고요. 우선 왜냐하면 전제가 민주연구원은 뭐 일반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연구와 보고서를 생산해야 연구원 전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또 동시에 모든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는 개별 의견이 있고 그렇게 모든 연구자의 연구 보고서 제일 앞장에 붙이죠. 그러니까 일반 연구원들은 다 항상 그런 입장에서 하면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의 어떤 연구 역량이 아주 그냥 그때 아기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연구실장까지 된 분인데 비교적 정치 관련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사실은 이것을 가져왔길래 이제 시의성이 있고 아마 빨리 이제 배포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쭉 보고 이러이러한 전제, 그러니까 딱 뭐라고 했냐면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거를 제일 뒷줄에 있었던 걸 제일 앞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어떤 세미나에 나가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렇고요. 요지는 이번 이제 대선에서 득표한 표를 일종의 세그먼트라고 할까 좀 분석을 해본 거겠죠. 구분을. 그래서 촛불 이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그러니까 소위 친문 중에 줄이고 줄인 가장 어떤 경우에 이 층을 어떻게 국정 지지도와 연결시켜서 더 확장시키고 고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의 과제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빠질 수 있는가를 또 분석함과 동시에 어떤 이슈들이 약점인가, 왜 기존에 이제 현재 이 여권 세력에 있어서 약점인가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까지 더 나아간다면 이 연구가 이제 단순한 구성 연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지층을 고정 확장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건 중대한 과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50%를 계속 넘어서 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평화통일까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혁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되고 또 통일지향 세력이 연속 집권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종래에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진보 보수 중간층에 있어서 진보를 가장 취약 구성으로 봤다. 흔들리지 않는 표를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고 거기에 당 지지층을 붙이고 거기에 이제 야권 성향 부동층을 붙이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의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층 내지는 어떤 새누리당으로부터 흔들려 나와서 에이 정권이라도 바뀌어야 되겠지라고 한 표까지를 합쳐서 그것이 각각 15, 10, 9, 7 이렇게 해서 대략 41%가 나왔다라는 그것을 그 기존의 여론조사의 추이 이런 것들을 갖고 해본 것이고 수치에는 뭐 당연히 분석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종의 양파처럼 이렇게 어떤 지지층의 구성을 4분화했달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접근이고 또 종래에 있어 왔던 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본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